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9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산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1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충남도당 산하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선영 도의원과 제가 맡았고 공익제보센터장은 한정혜 정의당 충남도당 민생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많은 신고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정의를 바로 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는 15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회기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회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각각 2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에는 안원기 최일용 의원이, 17일에는 장갑순 조동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안원기 의원은 지난해 서산에서도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며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최일용 의원은 자연 불악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갑순 의원은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조동식 의원은 해미읍성에 이순신 제도 동상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발표에 의하자면 서산시 대산읍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라고 규정된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저도 시의 결의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줄여서 소음특위 위원들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음특위 소속 위원들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의 지방위원회 전국연합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기준 변경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 24일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피해지역 경계의 구분을 건축물로 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기준을 지형, 지물로 각각 구분해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팅 배치 1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가 모집 기간이네요.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드라마 스타트업을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관심이 가는 기사네요. 또 어쨌든 그 충남도에서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도 홈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핫한 이슈죠.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일동은 이번 달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관내 사회 배려 계층에게 주택임대 무료 중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서산부동산 중개사 김백규 대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김백규 대표는 동문일동체육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렇게 동참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문일동체육회 회원인데요. 회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멋지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가 늘어나는데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자 등록 후 예약까지 완료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동의서를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백신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성림근림공원 내 서산시 가족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나섰습니다. 가족센터는 연면적 2245평방미터 680평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가족센터에는 북카페,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교실,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4월 준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과세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3월 17일부터 오늘 11월까지 매주 2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적발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번호판 없는 차 보이는데 이런 경우인가 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지난 12일 팔북면 덕송리 좌대 낚시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론이 치매 어르신 수색에 활용되었다는 기사를 전했었는데요. 이제 드론이 사회적으로 본격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 지역 자활센터는 15일 조선가정 3가구에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KB금융공익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나토탈 또한 15일 서산시에 사회공헌 성금 2억 1,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밥차 지원, 어울림 장터, 다문화 가정 선물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스페이스 서산점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680만원 상당의 의류 140점을 동문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해안, 즉 보령과 태안 당진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총 발전 용량은 4기가와트로 2026년까지 20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과 해당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에서는 차세대 안전한 문화를 선도할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 2021년 119 청소년단을
4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굳이 학교 단위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활동은 안전체험활동, 화재 예방 캠페인, 소방차 동승체험,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 참가 등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한 단원과 지도교사들에게는 다양한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소재 농원에서 범죄 피해자 가족 26명에게 후리지어 꽃과 화병을 택배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후리지아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로 범죄 피해자 모두를 응원하고 후원한다는 뜻으로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원예농원에서 발송한 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해미면 대곡리 한티고개에서 해미 순교 성지로 이어지는 11.3km의 해미 천주교 순례길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미 천주교 순례길은 1800년대 병인 박해 등 천주교 박해 당시 내포 지역에 수많은 천주교 순교자들이 압송되었던 경로입니다. 교황청은 작년 11월 이곳을 국제성지로 지정하여 지난 3월 1일 선포한 바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산수저수지 구간이 이 순례길의 백미라고 전해지는데요.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 안 열람을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48,247호가 열람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실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종구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은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결과는 올해 6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꼭 되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7일 시민센터에서 서산시 마을 만들기 창안학교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10개 마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선정된 마을의 리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이해 및 사업계획 작성법에 대해 교육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금류 가공업체인 신우FS가 악취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현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기업 주민 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우FS는 고북에서 양계장 그거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주민들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기업과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비상구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를 위해 비상구 폐쇄, 차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터 있어왔던 무슨 파라치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소파라치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비상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로 구석구석 함께 가볼까유 서산입니다. 저도 요즘 운동 삼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호수공원을 걷고 있는데요. 시에서 조성한 코스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3월 17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힘내요 으라차차 인문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이권우 도서평론가, 김시천 교수, 김현숙 이응로 미술관 소장 등이 강사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4월 14일부터 매주 1회씩 10회에 걸쳐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강 희망 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방문 전화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해당 정원이 40명이고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금액은 무료라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서사문화재단이 타 단체와의 업무 협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산시 새마을에 그리고 서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006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과정 졸업생 수가 127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올해도 각 마을별로 6개소 54명의 어르신들이 졸업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3.1절 기념 제49회 충남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경주대회에서 30.4km의 구간을 합계기록 1시간 47분 26초를 기록하며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도내 15개 시군 300여 명의 초, 중고 학생 및 일반부 선수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띤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출전하신 선수들 우리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스가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보일러 모양이죠. 올해 지원 대수는 총 385대로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은 보일러 한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집도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한번 신청해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일제정리를 올해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76,99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 물량 7,967필지 합쳐서 총 84,958필지입니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경영체 등록 정보 등이 불일치할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토양 개선과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무료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량은 시가 자체 배양한 미생물 550톤이며 원예 축산농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종류는 유산균, 효무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이며 단균 및 혼합균 형태로 경지 면적에 대비해 필요량을 주 1회 공급할 예정입니다. 와, 다 모를 말이네요. 우선 시범사업 농가와 친환경 생산 농가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며 차후 확대한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노인요양시설 24개소에 공기재균기를 지원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요양시설 환경 개선과 입소자들의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사업비 6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행복가득 100년 청춘 등 4가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로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동문일동 도란도란 빨래터를 오는 22일부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세탁, 배달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3월 17일 김덕재 동장과 자원봉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도 추가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문일동 화이팅입니다. 제가 동문일동 주민이라 사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이 겪는 위기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과 정서적 응급처치를 지원하기 위해 16일 PTSD 지도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PTSD는 많이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줄임말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이 교육은 작년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실무적 개입과 연습 기회 제공이 부족해서 올해 그것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올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후 우리 사회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악습을 철폐하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조정상에 읽어주는 서산뉴스 9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